제가 진행하고 있는 재심 사건이고요. 예. 낙동강변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그 사건의 당사자분 한 분과 그 동생분의 눈맞춤을 준비했습니다. 오. 장동익 선생님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전맹은 아니고요. 네. 그 앞에 그 물체가 있을 때 이 정도로 가까이 있어도 눈, 코, 입 구분 못할 정도셔요.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본인 35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한이 많이 남는 사건이다. 정확한 그 사건. 그러니까 네. 저도 잘 확실히 몰라가지고.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1990년 1월 4일에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남자가 2명의 괴한이 습격을 했고 여성은 죽고 나는 가까스로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 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2년간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로 이제 흘러가다가 그 당시에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 2사람을 잡아다가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사석에서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꼭 무죄를 받아냈으면 좋겠다. 박준영 변호사 앞에 또 우리를 꼭 붙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죄를 받아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재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결국 대통령이 한 풀어주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어요. 우리를 꼭 붙여서 2번이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장동익이라 합니다. 제가 지난날 본의 아니게 징역을 21년 5개월 20일을 살고 나갔습니다. 91년 11월 8일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방에서 2살 먹은 애기하고 놀고 아내는 부엌에서 그냥 저녁 상을 보고 있었어요. 신기하지. 와, 신기하지. 우쭈쭈. 그 상에서 밖에서 저 이름을 부르게다. 예 하고 나가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러 갑시다 하고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게 됐어요. 따라 나가게 되니까 문 밖에 승용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간 곳이 경찰서가 됐죠. 2살 때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그 걸음걸이도 못 될 때 우리 장 선생님의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 그 당시에 이제 부산 그 낙동강변 근처에서 그 불법으로 이렇게 무면허 교습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운전 교습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경찰서에 신고가 됐고 그 경찰들은 혹시 이렇게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됐고 미제 사건의 범인이 2명인데 예. 그분과 가장 친한 친구 또 차에 잘 태우고 다녔던 친구가 장동익 선생님이다 보니까는 집에서 데려온 거죠. 그렇게 2명이 그렇게 억울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영문도 모른 채로 끌려갔던 거죠. 예. 뭐 강도 뭐 살인 얘기를 하는데 저 생전 구경도 못한 사건이니 아유. 저 모릅니다 하고 모른다고 대답을 했으나 제 말은 들어주지 않고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했어 하면서 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뻘떡이를 때리더라고요. 내가 안 한 거를 왜 했다고 이야기를 해나 대답을 해야 되나. 난 안 했어. 나는 안 했다고 일광이가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계속 고통만 가해지는 거죠. 그래, 야, 참 내가 4일 동안 약 고문을 좀 당했어요. 4일 동안 약 고문을 좀 당했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수건을 가려놓고 막 물을 부니까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본능적으로 막 몸부림을 치게 되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잃게 되고 막. 이 그림은 장동희 선생님 앞이 안 보이니까 직접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요. 그 함께 21년 이상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예. 직접 본인이 겪었던 상황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고 겨자물을 섞어서 또 고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부산에 살다 보니까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겨자 찍어 먹지 않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네,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재우지 않을 때 목덜미에 이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굉장히 섬뜩하고 그러니까. 소름 끼치죠. 그래서 이분은 비가 세차게 내려올 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비를 맞을 수 있는데 가랑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는 그냥 우비를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죠. 아유. 난 진짜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런 걸 한 4일을 당하고 보니까는 아, 살아야 되겠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가 했으면은 했다고 그래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여 이러는 거죠. 아, 이러고 나는 주먹만 쥐고 있다가 계속 고통만 가해지는 거죠. 그래, 야, 참 내가 더 참아야 되는데 더 참지 못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된 거죠. 아, 진짜. 그 당시에 그게 내가 손가락을 움직였던 게 그게 지금도 후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내 고통 하나로서 끝났을 건데. 아이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들, 그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가해의 대상이 국가고 국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거기에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분도 이 모든 상황이 어찌 보면은 본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 책임이죠라고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진술서 쓰라는데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 경찰관이 그냥 불러준다 쓰라면서 불러주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불러주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진술서가 되더라고요. 네가 이야기한 대로 다 됐다면서 읽어보라더라고요. 안 보여서 못 읽어본다니까는 읽을 수가 없다니까는. 네가 이야기한 것대로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래 끝난 거죠. 무기수가 돼가지고 21년 5개월 20일을 살고 나오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21년 5개월 20일 동안 살고 나와서 보니까 그 경찰관이 고문한 경찰관이 우리 동네 파출소에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얘기만 하는 거죠. 아유. 와, 오늘 진짜 우라통 터져 혼났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찰을 만나러 갔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오히려
소리는 제가 더 크게 질렀던 것 같고 이분은 잘 참아내더라고요. 잘 참아내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1년 이상 옥살이하고 지금 이제 무죄를 받게 되는데 그 가난하고 힘없어서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와, 이거 진짜 막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다 싶고 막. 저는 살인자다고 해가지고 가슴에 수번천이 빨개요. 일반수들은 하얀 건데. 또 제명 따라서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살인자로 해가지고 빨간 걸 달아주는데 또 이 독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독방이라 해봐야 0.94평밖에 안 돼요. 아, 한 평이 안 되는구나. 여기는 좀 넓어 보입니다. 더 좁아요. 예. 다리를 딱 뻗으면은 벽과 벽이 닿을 정도니까. 근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 1층이 되다 보니까 진짜 팔뚝만 해요. 강아지만한 지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자리 옆에 와가지고 있어요. 진짜 비참해지더라고요. 뜬 눈으로 잠을 안 자고 며칠 보냈어요. 아, 참. 와, 내가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돼 하면서 진짜 원망도 많이, 세상 원망도 많이 했고 참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면서 막 이 자포자기도 막 했습니다. 어머니가 참 그러겠다. 진짜. 부산구치소 있을 때는 막 매일 오다시피 왔고 그리고 진주 와가지고도 자주 왔어요. 면회가 한 달에 4번밖에 안 되거든요. 매일 오다시피 왔고 그래. 그럼. 저 가슴 진짜 무너졌어요 그때는. 딸도 어렸을 때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면회도 오고 자주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래가 내가 안 되겠다. 그래, 살아나가자. 내가 살아나가야지만이 내 진실도 밝히게 되고 또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일단 내 살아나가야 되지. 나가자 이래가지고 서해방에 또 아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참어린자 하나 써주세요. 마음심자 하나 써주세요. 안에 속옷에 붙여가지고 다녔어요. 가슴속에 붙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참어린자 생각해서 모든 걸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과 싸움을 했다 생각합니다.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유일한 희망은 가족. 그래서 그렇게 가족 생각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만기 날짜가 없다가 2013년 4월 26일이라는 날짜가 찍어져가지고 가명장이 딱 내려오더라고요. 남은 세월은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갈 날짜가 주어진다는 게 진짜 뜰 듯이 기쁘고 뭐 세상을 모든 다 거머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은 희망이 사람을 살려요.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또 살아야 되지만 그 나갈 날짜가 생겼다라는 희망. 희망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날은 이분이 참 아끼고 살았어요.
왜냐면은 밖에 있는 가족들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돈을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그날은 그 교도소에서 훈제닭이 있거든요. 훈제닭 한 마리에서 공장에 있는 사람들 다 한 마리씩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으니까. 그때 진짜 이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도 처음으로 내 스스로 참 벽을 쳐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 8월 15일 날 감형장을 받았잖아요. 어머니가 보면 매달 며칠 날 나간다, 몇 년도 매달 며칠 날 나간다고 직접 얘기를 하려고 편지로도 안 썼어요, 그 얘기를. 근데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뭐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다쳐가지고 다리 기부수해가지고 못 오신다고 전화 왔다면서. 다리를 다쳤다니까는 뭐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다음에 오면 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고 있다니까 딸한테 편지가 오기를. 응? 할머니 대병원에서 암 수술하고 있다고 편지가 온 거죠. 저는 진짜 또 그 편지를 받고 그냥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좌절하다시피 좌절했죠. 아이고 아버지. 모냈죠. 그 이후로도 모냈습니다. 저는 그래 안에서 어머니가 2003년도 11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종도 모내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보면 제일 한이 남습니다.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눈 뜨고 돌아가셨고 유언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아들을 억울함 밝히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제 곧 이제 무죄 판결도 받게 되고 그래서 가장 기뻤던 해죠. 수감 생활에서 2003년은 근데 또 가장 슬픈 해이기도 하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던 해. 제가 11월은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진짜 있을 수 없는 달이다. 11월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달력을 제가 뭐 방에다 갖다 걸어놓게 되면 걸기 전에 11월은 뜯으시나? 11월 달 달력을 뜯어가지고 없애놓고 달력을 걸어가지고 달력을 보기도 했죠. 11월이 그만큼 생각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가족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서 나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고생을 했다는 거는 그 마음고생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참 순수한 맛도 있고 그때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먹을 줄 몰랐어요. 진짜 저 밖에 같이 생활할 때는. 근데 저는 그날 나 제 동생이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 그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 울산에서 온 장성익이라고 합니다. 좀 순간 좀 당황 좀 했어요. 뭔 사건도 있긴 있었는데 그분에서 여기 내가 올 그게 되는지 뭐 망설임은 있었지만 그래도
허락은 했습니다. 그날 사건. 집에 형이 다른 형들한테 모르겠는데 내가 막내라서 그런지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다가 21년 동안 자리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좀 컸죠, 그게. 기둥이었는데. 형 들어가고 난 뒤로는 엄마 형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제 형 저 들어간 뒤로 제일 첫 밥은 퍼가지고 아랫목에 뚜껑을 딱 놓고 이걸 21년 그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하셨죠. 아휴. 어머님하고 있을 때 면회를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근데 진주라는 곳은 교통편이 불편하거든요. 버스 내려서 다시 또 버스 타고 산골짜기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돼요. 왕복 7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갔다 오시는데 그렇게 갔다 오시면은 어머님 그냥 곱게 끊으시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참 보는 자식 입장에 참 힘들어요, 그게. 그때 면회를 한 번씩 갔다 오시면은 저는 저 재심 저 억울한 건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엄마가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 가서 가져와서 안 준다는 거 그래 그냥 울며 하소연도 하고 엄마가 내 자식 그 근거니까 복사만 하자. 이게 한두 장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야, 진짜 어머님의 희생. 와. 나는 육신이 저 죽을 수 있지만 서류는 죽지 않는다. 어머님이 끈질기 기록을 다 이제 모으신 거야. 이렇게 모은 사건 기록의 양은 1000페이지 가량 됩니다. 1000페이지 가량 돼 있고 이 사건은 원본 기록 없이 저희가 재심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었습니다. 셋째 형이 고생 좀 했어요. 이사를 한 3번, 4번 갔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서류는 다 좀 챙기셨더라고요, 형님. 그게 제일 이러죠. 막내가 이제 오늘 와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가족의 대표로 와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신청도 했거든요, 교도소에. 잠깐 기호해서 볼 수 있게 해두려고. 근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또 아들 기다렸는데 나는 재심 못 보지만 재심 꼭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될 거라고. 그래 어머님 마지막 그 얘기를 하시고 눈도 못 감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눈을 못 감았죠. 재심 얘기만 하시다가 눈을 못 감았죠. 얘기할 게 없어. 뭐 얘기할 건덕지가 있어 얘기를 하지 뭐. 내 생활이 없었지 뭐. 아침에 나오면은 법원 가요. 법원 가서 한번 서류 한번 살펴봤다가 또 변호사 사무실 갔다가 서류 받아와서 서면 보면 지하상가에 복사실 조그만 데가 있어요. 그냥 요렇게 들고 가가지고 한 몇 군데 들려서 복사해둘라 그러고.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수업이 오전에 있으면은 수업 오전 듣고 나와서 그거 하고. 그런 세월을 계속 보낸 거죠. 내가 그때 상태에서는 그걸 복사를 해야 근거를 남겨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점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복사기도 안 좋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손님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혼자 쓰고 있는 게 이제 좀 눈치 보여서 예. 그냥 또 멈추고 다시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시간들이 다 형의 어떤 누명을 또 재심을 받기 위한 다 이 시간에 이렇게 소비가 된 거죠. 대학생 때 캠퍼스 낭만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형하고 엄마가 조례되는데 어떻게 낭만을 보는 게 그거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고. 아유. 그때 그 어린 20살 때부터 막 변호사 사무실 다니고. 그랬네요. 나중에 20살 때네. 어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네.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여자친구랑. 그건 나이 들어서 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20대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이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니까 난 형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또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했네?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면 끝났다. 하지 말자. 만나지 말자. 그게 끝이죠. 내 형님 때문이 아니고 내 생활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이 형이 다 있었으니까 회사를 다녀도 면회 가려면 또 월차 이런 것도 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죠. 면회 가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회사 신청하는 거, 휴가 신청하는 거. 그렇다고 형이 여기에 가 있으니까 나 이거 면회 가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안 되고 너는 왜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차를 써야 되냐. 아유. 그럼 다른 가족을 하나 죽이는 수밖에 없어. 상갓집 가는 거야. 없는 사람 결혼식을 만들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나는 또 면회 힘들게 시간 내서 면회 가면 그럼 또 늦게 왔다고 또 뭐라 그러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술 먹지 마라 조금만 먹어 잔소리 그래 해놓으니까 아 진짜 섭하더라고. 속마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거기서 내 하소연하러 간 건 아니잖아. 하소연 들으러 간 거니까. 나 혼자 빈 방에서 나 혼자 소주 한 잔 먹고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 얘기 괜히 했어 진짜. 내색만 안 할 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런 거 눈치 보면서 그냥 내색만 안 할 뿐이에요. 형한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동생에게도 너무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고충이 있었던 거야. 그치? 안에 있는 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들은 밖에 있는 가족들 나름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 짧은 적견 시간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서로에 대한 격려나 이렇게 끝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상처는 쌓여는 가는데 이걸 한 번도 풀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겪은 거죠. 예. 삼촌도 돼야 되고 아빠도 돼야 되고 또 형수한테는 또 남편도 돼야 되고 1인 3중 4형 뭐 형한테 가면 또 동생도 됐어야 돼야 되고 내 기억 속에 막내 대접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막내 대접이 별건 아니잖아요. 뭐 엄마 아빠 칭찬 좀 받고 그런 건데
나 진짜 막내인데. 아우, 나 진짜 막내 대접은 집에서 못 받아봤네. 아유, 이쁨 받고 자라야 될 막내인데. 제일 힘든 거는 엄마가 없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아빠가 있었으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형이 아무리 저 안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밖에 계셨고 나이 50대도 엄마 아빠라 그러네. 그게 힘든 거죠. 그때는 멍했어요. 화로를 못 지르겠더라고. 좋긴 좋은데 그냥 와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멍했어요. 그걸 왜 한 10여 년 시간 가면서 이게 안 됐던 게 그래 하루 그랬다니까 진짜 멍했어요. 그냥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긴 기쁜데 안 나와요 목소리.